자, BT입니다. 오늘도 수동태 할 건데, 오늘은 수동태 중에서도 이 4형식하고 5형식 문장 수동태 할 거예요. 요즘, 아시다시피 애들 시험 대비 기간이거든요.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그러다 보니까 영상을 매번 올리다가 한 번씩 빠지거나 아니면은 한 번 못 올리고 그 다음날 같이 올린다거나 그런 일도 있을 거예요. 생각보다 또 시험 대비하면 애들한테 시험 대비해준다고 이것저것 신경 써야 될 것들이 있어서 아무래도 시간이 조금 부족하거나 아니면 저녁에 피곤해서 그냥 바로 자거나 그런 적이 있어서 영상을 매번 제 시간에 평소 때처럼 잘 못 올릴 수도 있어요. 이게 생각보다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이렇게 찍는 것도 찍는 거지만 그걸 다시 이렇게 변환해가지고 또 편집해서 또 올리고 이런 게 쓸데없이 시간이 좀 걸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건 조금은 제때 못 올라도 좀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수동태 중에 4형식, 5형식 하는 게 수동태라는 게 왜 능동태의 목적을 주어로 가져와서 수동태를 쓴다 그랬죠. 예를 들어서 흔히 많이 보는 나 너 좋아한다 이런 말, I like you 이런 말. 이런 말 같으면 이게 주어고 동사고 그리고 you가 목적어인 이게 3형식의 전형적인 문장이에요. 그러면 보통 수동태 하면 이 목적어인 you를 주어로 가져와서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말은 주어를 you로 바꾸면은 네가 나에서 사랑을 받는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면 주어를 you로 가져오면서 수동태로 해서 현재니까 you are loved. 수동태는 비동사 뒤에 과거 분사 오는 거잖아. You are loved 하고 뒤에 능동태의 이렇게 이 주어는 수동태는 by 뒤에 목적격 이렇게 해서 by me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I love you를 수동태로 바꾸면 you are loved by me 이런 식으로 바뀌어주면 돼요. 그러니까 능동태의 목적어를 수동태의 주어로 가져와서 보통 이렇게 능동태, 수동태 전환할 때 쓰죠. 근데 이런 목적어라는 게 3형식 이상 되는 문장부터 목적어가 있는 거지. 1형식, 2형식은 1형식은 주어 동사만 있어도 안 되는 문장. 2형식은 또 주어 동사 뒤에 보호, 즉 주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보호고 오면서 완전해지는 문장이 2형식이니까 이 수동태가 쓰이는 것도 결국은 3형식 이상 되는 문장부터 수동태가 쓰이겠죠. 근데 이제 4형식, 5형식을 주로 많이 보는 게 4형식은 단순히 목적어가 있는 게 아니고 목적어가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에서 두 개가 있죠. 4형식은 이렇게 주어 동사 뒤에 간목, 직목 이렇게 목적어 두 개 있는 문장이 4형식이죠. 그래서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이렇게 목적어 두 개. 간접 목적어 뭐뭐에게 해당하는 말이 간접 목적어, 뭐뭐을러에 해당하는 말이 직접 목적어. 그래서 이것처럼 My uncle gave me some advice 이렇게 하면 삼촌이 나에게 some advice 조언을 몇 가지 해줬다는 소리. 그럼 여기서 뭐뭐에게 해당하는 me가 간접 목적어가 되는 거고 을러에 해당하는 advice 조언이 직접 목적어가 되는 거. 당연히 그 주다라는 동사 입장에서 보면 뭘 줬다는 거, 충고를 줬다는 거, 날 줬다는 건 아니죠. 그래서 뭐뭐에게 해당하는 말이 간접 목적어, 뭐뭐 을러에 해당하는 말이 직접 목적어. 어쨌든 간에 간목이든 직목이든 간에 이렇게 목적어 두 개 나오니까 수동태도 이론상으로 두 개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간접 목적어를 주어로 해서 수동태를 만들어도 되고 직접 목적어를 주어로 해서 수동태를 만들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간접 목적어를 주어로 해서 수동태 만들면 C가 gave 과거니까 과거 수동태로 I was given 하고 직접 목적은 그대로 써주고 뒤에 by the 목적 이렇게 써주면 돼요. 아까 전에 3형식 수동태 바꾸는 것처럼. 대신에 조심해야 될 거는 요거 직접 목적어를 이 주어로 해서 수동태를 만들 때 그때 뭐를 쓰느냐 하는 거지. 직접 목적어를 이렇게 주어로 해서 수동태. 일단은 some advice 여기서는 직접 목적어니까 주어를 쓰고 과거니까 과거 수동태에서 advice 3층 단수라서 was given까지 쓰는 거는 위에 간접 목적어를 수동태로 쓰는 거랑 별반 차이 없이 똑같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직접 목적어를 주어로 해서 수동태를 쓰게 되면 간접 목적어는 그냥 그대로 뒤에다 툭 쓰는 게 아니고 그 사이에 전치사를 써줘야 돼요. 마치 왜 주어 동사 간목 적무 있는 4형식 문장을 3형식으로 바꿀 때 왜 간접 목적어 문장 뒤로 넘기면서 전치사를 to나 for나 of 썼던 거 생각나죠? 주어 동사 할 때. 그거랑 똑같이 이것도 to나 for나 of를 써요. 보통은 대부분 다 to를 쓰지만 언제? get by 만들다 해서 보통 이렇게 외우라고 했잖아요. 그건 아니야. get by make나 cook이나 find나 이런 단어들은 간접 목적을 뒤로 넘기면서 보통 for를 쓰는 수요 동사잖아. 그리고 이런 단어들은 이렇게 직접 목적을 주어로 해서 수동태 만들면 간접 목적 앞에 to나 아니면은 진짜 이 단어에 따라서 for를 쓰거나 해서 전치사를 써줘야 된다는 게 이게 포인트죠, 포인트. 여기처럼 get by make 같은 동사는 수동태 주어로 간접 목적을 거의 쓰지 않는다라고 돼 있죠. 이런 것들을 안 쓰는 이유는 이것도 중요한데 이런 단어들이 보통 이
사형식을 이루는 문장을 수동태로 해서 그러면 뭐 get by make가 있어가지고 뭐 이 간목, 직목, 목적어 두 개니까 수동태도 두 가지 아니냐 그렇게 하겠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적혀 있는 말들 뭐 I bought him a toy 이렇게 적혀 있으면은 말 그대로 내가 그에게 장난감을 하나 사줬다 이런 소리죠. 이거를 만약에 이 간접 목적의 힘을 주어로 해서 수동태를 만든다 하면은 뭐 이런 상황은 어떻게 되겠어? C가 과거니까 was bought he was bought 이런 식으로 돼버려. 그러면 의미가 그가 사줬다는 소리가 돼버리니까 내가 그에게 장난감을 하나 사줬다라는 이 말, 이걸 뭐 수동태로 쓴다고 해서 의미가 달라지면 수동태가 아니죠. 그러니까 주어를 뭐로 쓰냐에 따라서 능동이냐 수동이냐 그런 형태가 달라진다는 것 뿐이지, 뭐 능동에서 수동으로 된다거나 아니면 수동에서 능동으로 된다거나 그런다고 해서 문장의 의미가 달라지면 안 돼요. 근데 이거는 능동태 문장은 내가 그에게 장난감을 사줬다 이런 말인데 힘이라는 간접 목적을 주어로 해서 써보니까 그가 사줬다. 뭐 누군가 노예도 아니고 사줬다 이런 말이 돼버리고, 메이크를 써도 그가 뭐 만들어졌다 이런 말이 돼버리는 거고, 쿡이라는 단어를 써도 똑같아요. 쿡을 써도 그가 요리되어졌다 이렇게 말이 이상한 의미가 정말 이 능동태의 원래 문장의 의미랑은 좀 전혀 생뚱맞은 의미가 돼버려. 그래서 이런 단어들은 보통 수동태를 쓸 때 이런 단어가 적혀있는 이런 사행식 문장을 수동태를 쓸 때는 간접 목적은 안 하고 직접 목적어만 주어로 해서 수동태를 만들어요. 간접 목적에서 주어로 만들면 이렇게 의미가 이상해졌으니까 뭐 사줬다, 뭐 만들어졌다, 뭐 요리되었다, 뭐 이렇게 이상한 뜻이 돼버려서 이렇게 간접 목적을 주어로 해서 수동태는 쓰지 않아. 그러니까 일단은 사행식이면은 간목, 직목 이렇게 목적어 두 개 있으니까 수동태도 두 가지 온다는 게 이론상으로 맞는데, 저런 식으로 뭐 get이나 buy나 이런 단어들, make나 이런 단어들을 수동태로 만들게 되면 그때는 간접 목적을 해서 수동태를 만들면 의미가 이상해진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단어들은 직접 목적어만 해서 수동태 만든다는 거. 그리고 또 키포인트는 뭐 이렇게 간목, 직목 있는 문장에 직접 목적어를 주어로 해서 수동태를 만들면 그 간접 목적어를 그냥 뒤에다 바로 그냥 적어주는 게 아니고 그 앞에 전사 to나 for나 그렇게 맞춰서 단어의 동사에 따라서 맞춰서 써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 예전에 수요동사 하면서 봤던 것들이야. 사행식을 삼행식으로 만들 때 간접 목적으로 뒤로 넘기면서 to나 for나 또는 뭐 ask 쓰면 over를 쓴다고 해서 이렇게 전사 쓰는 것들 다 했었는데, 이런 수요동사라는 것도 나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다. 이거 지금 3학년 중학교 뭐 중3 문법이잖아요. 근데 나는 수요동사라는 것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애들 많을 거예요, 요즘은. 뭐 학교에서도 그렇고 다 가르쳐줬을 텐데, 아니면 학원에서도 했을 텐데 모르겠다고 하는 거, 아니면 또 요즘은 학교도 그렇고 학원도 그렇고 예전처럼 그렇게 열심히 잘 안 가르쳐줘. 뭐 애들 자체도 잘 안 듣고 또 뭐 어려운 문법 하면 싫어해서 그냥 막 책이나 진도 막 애들이 따로든 말든 진도 막 뽑으려고 하지, 애들 이해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거 체크하고 확인하고 뭐 못하면 과제를 더 내주던가 아니면 또 뭐 어떻게든지 하게 이끌어주는 게 아니고 그냥 뭐 못해도 상관없으니까 학원만 댕기면 된다고 그런 생각으로 애들한테 다 맞춰주는 데가 많아가지고 뭐 시간은 몇 년씩 학원 다니면서 했는데도 아는 것도 쥐뿔도 없는 애들이 너무 많아. 자, 일단 그럼 문제를 풀어보면서 또 한번 보죠. 보면 Mrs. Park gave us, 이게 간접 목적어였어. 이게 직접 목적어죠. 이 Mrs. Park이 뭐 한국 역사 수업에서 우리에게 아주 인상적인 레슨 수업을 해줬다는 소리.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간접 목적인 위를 주어로 해서 하면, 자, 시제가 과거니까 수동태도 과거 수동태로 we were given. 그리고 직접 목적인 unimpressive lesson은 그대로 적어주면 되죠. unimpressive lesson.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떤 impressive한 인상적인 수업을 받았다는 거야. 누구에서? by Mrs. Park. 언제? in Korean history.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뭐 주어를 뭐를 쓰느냐 그런 거에 따라서 by 뭐 Mrs. Park 이런 것들 아예 문장 제일 뒤로 넣어서 we are given an impressive lesson in Korean history class by Mrs. Park 이렇게 써도 돼요. 자, 그럼 여기서 impressive lesson이라는 이 직접 목적어를 주어로 해서 수동태를 만들면 an impressive lesson, 시제가 과거니까 과거 수동태, impressive lesson이 3인칭 단수죠. 그래서 이때는 비동사 과거형 was 써서 was given. 근데 이렇게 직접 목적어를 주어로 해서 수동태를 만들면 이 간접 목적을 그냥 그대로 적어주는 게 아니고 요 사이에 앞에
전사를 to나 for나 적어줘야 되죠. 뭐 given은 to를 쓰는 수요동사니까 towards 이렇게 쓰고 그리고 나서 in Korean history by Mrs. Park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an impressive lesson was given to us 여기 to를 쓴다는 게 key point was given to us in Korean history by Mrs. Park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그 밑에도 The man told the children an interesting story. 여기서 뭐뭐에게 해당하는 the children이 간접 목적어고 an interesting story, 뭐뭐를 해당하는 이게 직접 목적어죠. 간접 목적어를 조율해서 동태하면 the children, 그리고 C가 told 과거니까 과거수 동태로 were told. 그럼 이제 아이들이 들었다는 거죠. 뭐를? 직접 목적어는 그대로 써서 an interesting story, 재미난 이야기. 또 재미난 감정이 들게 하는 이야기니까 이렇게 현재분사 써서 이렇게 명사를 꾸며주죠. 누구에서? by the man. 이런 식으로 수동태 써주면 되죠. 이번 직접 목적을 조율해서 수동태하면 an interesting story 이것도 3중 단수니까 was told 하고 이제 간접 목적어 the children을 그냥 쓰면 안 되고 앞에 전사 to를 써서 to the children 누구에서? by the man 이렇게 써주면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직접 목적어를 조율해서 수동태를 만들면 이렇게 간접 목적 앞에 전치사를 써줘야 된다는 거. to나 for나 전치사를 써줘야 된다는 거. 그게 포인트예요, 포인트. 3번도 똑같이 my secretary hand가 동사를 쓰면 이제 건네주다는 소리고 내 비서가 나에게 뭘 줬다는 거. my travel schedule 내 여행 계획서를 건네줬다는 소리. 뭐뭐에게 해당하는 me가 간접 목적어죠. 이걸 조로 줘서 I, 제가 what handed 과거는 그게도 과거수 동태로 I was handed. 이렇게 하면 이제 해석하면 내가 건네준 게 아닌 건네받았다 이렇게 하는 거죠. 뭐를? 직접 목적어 그대로 써서 my travel schedule 누구에서? by my secretary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여기서 직접 목적어인 my travel schedule을 주어로 쓰면 수동태로 만들면 my travel schedule 이것도 삼식 단수니까 과거 수동태로 was handed 쓰면 되겠죠. was handed 건네줬다. 누구한테? 나한테 할 때 이때 이제 me 간접 목적어를 앞에 전사 하나 써서 hand도 to를 쓰는 수요동사니까 이렇게 my travel schedule was handed to me 누구에서? by my secretary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주어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에서 목적어 두 개 있는 사형식은 이론상으로 간접 목적어랑 직접 목적어 따로따로 이렇게 해서 수동태를 두 가지를 만들 수 있어. 이론상으로는 다 이렇게 사형식 문장의 수동태는 이렇게 두 가지씩 나올 수 있어. 근데 아까 전에 보다시피 뭐 make나 cook이나 die나 뭐 이런 단어들은 이 수동태로 만들 때 간접 목적어를 주어해서 수동태 만드는 뭐 내가 사줬다, 내가 뭐 만들어줬다, 내가 요리돼줬다 뭐 이상한 말이 돼서 어휘가 이상해져서 간접 목적어를 주어해서 수동태를 만들지 못하고 직접 목적어만 주어해서 수동태 만들어. 아마 뒤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B번도 보죠. 그 재미있는 영상들은 제리에 의해서 그녀에게 보내줬다. Those funny video clip이 이제 영상들이 보내졌다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뭐뭐해졌다. 제 과거죠. 그래서 were send의 과거분사 sent. 이것도 send의 3단 변화가 뭐 과거형 sent, 과거 분사 sent 얼마나 간단해. 근데 중학교 3학년이 돼서도 이 send의 과거분사가 뭔지 모른다. 지금 제가 수업하는 뭐 초등학교 6학년 애들도 알아. 초등학교 6학년 애들도 send의 과거분사가 sent인지 알아. 물론 여기에서 제가 그렇게 억지로 시키고 또 뭐 외우게 하고 그러니까 걔네들이 아는 거지. 그냥 냅뒀으면 걔들도 똑같이 모를 거야. 중학교 1학년이 되든 2학년이 되든 아무도 요즘은 그런 거 외우라고 하질 않아. 뭐 학교에서도 예전처럼 뭐 어디 못해가지고 모른다고 애들한테 수행평가를 많이 내준다거나 뭐 혼을 낸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그 뭐 하는 동 마는 동 하고 지나가면 뭐 니네가 알아서 하라고. 마치 학원에 맡긴다는 맨날 학원 욕하면서 그런 걸 맨날 학원에서 알아서 해올 테니까 자기는 안 가르쳐줘도 된다는 듯이 그렇게 마음먹는 태도는 또 뭐야. 여하튼 자기들이 어쨌든 간에 애들이 손해지 애들이 이렇게 뭐 어떻게 보면 중학교 1학년 때고 꼭 어떻게든지 늦어도 알고 지나가야 되는 이런 동사불식 3단 변화를 학교 선생들의 방치 아니면 학원 선생들의 방치 그냥 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공부에는 좋은 게 없어요. 무조건 알고 넘어갈 건 알고 넘어가야 돼. 혼을 내서라도 아니면 혼이 나서라도 알고 넘어가야 되는 건데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넘어가 버리니까 애들만 손해지 애들만. 그 당시에는 애들은 혼 안 나니까 좋죠. 학교 다닐 때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쌤들이 자기한테 뭘 하지도 않고
뭐 혼도 안 내고 좋죠. 근데 그게 이제 결국은 자기들 인생에 크게 손해가 되는 걸 그 조그만 나이 때 애들이 알겠어요. 모르지. 어른들이 그런 거 알려줘야지.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뭐 센터, 금액에서 허를 쓰는데 간접 목적어. 이때는 이제 이렇게 직접 목적어를 주어로 해서 수동태를 쓰니까 간접 목적 앞에 전자를 쓰겠죠. send는 to를 쓰는 수요동사니까 were sent to 이렇게 쓰는 거예요. were sent to. 이런 거, 언제 to를 쓰고, 언제 for를 쓰고, 어떻게 하냐고. for 쓰는 거 아까 봤잖아. get, by, make 있고, cook이나 find 몇 가지 안 된다고. 그런 단어들은, for를 쓰는 수요동사라고 벌써 수요동사 할 때, 1학년 말이 아니면 늦어도 2학년 초에 다 했던 것들이요. 그리고 그런 거 한 번만 하겠어? 학교든 하고도 얼마나 자주 하겠어, 볼 때마다. 뭐, 안 가르쳐주면 혹시나 우리 학원에서는 그런 거 안 가르쳐주더라. 그렇게 그런데 말고 가르쳐주는 학원을 가라고. 자, 계속 보면 그 라자나는 그를 위해 만들어졌다. 라자나가 만들어진 거니까 이것도 졌다 과거죠. was made. 누굴 위해? make는 for를 쓰는 수요동사니까 for 전자 쓰고 간접 목적형은 for him. The lasagna was made for him. 물론 누구에서 만들어진 건 뒤에 이제 by the 목적형은 생략되어 있는 거지만 그럼 누구에 위해 만들어진지는 중요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렇게 생략하기도 하죠. 그 다음 3번에 내 오래된 사진들. 당연히 봐도 사진하고 쇼, 보여주다의 관계를 따지면 사진이 보여주는 게 아니고 사진이 누군가에서 보여지는 거겠죠. 그래서 수동으로 써야 되겠죠. 이것도 보여줬다 하니까 과거로 photos, 3층 복수니까 과거형 비동사는 were 복수형 동사 써야 되겠죠. show의 과거분서도 불규칙으로 shown이죠. 그래서 my old photos were shown. 누구한테? 마크에게. 보여줬다 show도 뭐 to를 쓰는 수요동사니까 to mark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래서 my old photos were shown to mark. 이런 거 보고 was shown 이렇게 비동사리에 과거분사 적혀 있는 거 보고 수동태구나 하고 왜 여기에 was shown이라고 수동태를 쓰는 건지 아니면 여기 그냥 showed라고 과거분사를 쓰면 안 되는지 그런 것들을 구분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당연히 사진 입장에서 보여주는 건지 아니면 사진이 보여지는 건지 그런 어떤 수동인지 능동인지 그런 개념을 이해를 해야 되겠죠. 왜 주어가 동작을 하는 거면 능동, 동작을 받는 것만 수동이라고 그러죠. 사진이 지가 무슨 누구한테 뭘 자기가 의식이 있어서 아니면 자기가 어떤 의지가 있어서 보여주는 게 아니잖아. 사진이 사람들에서 누군가한테 보여지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수동으로 쓴다는 거고. 그 밑에도 넥클리스, 목걸이하고 기부 주다의 관계에 따지면 목걸이가 당연히 뭐 손발이 달려서 누구한테 주는 것도 아니고 목걸이가 누군가에서 다른 사람한테 주어지는 거죠. 목걸이하고 주다의 관계 따지면 그 목걸이가 주어지는 거니까 수동형이. 주어졌다 하니까 또 과거로 my necklace 3층 단수니까 was given. give의 과거분사 given. was given 쓰면 되겠죠. 누구한테? 내 남자친구에서 나에게 주어졌다 하니까 given to를 쓰는 수요동사니까 to me 누구에서 my boyfriend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거 원래 능동으로 쓰면 my boyfriend gave me this necklace 이렇게 적혀 있는 문장이겠죠. 그래서 내 남친이 나에게 이 목걸이를 줬다. 거기서 이제 this necklace라니 직접 목적어를 주어로 가져와서 수동태를 만들면 이것처럼 this necklace was given 그리고 간접 목적어 앞에 to를 써서 to me by my boyfriend 이렇게 쓰는 거야. 5번에 새 신발 한 켤레, a pair of new shoes. 새 신발 한 켤레랑 buy, 사다의 관계를 따지면 신발이 구매가 되어지는 거니까 수동으로 쓰겠죠. 구매되어졌다 해서 과거니까 과거 수동태 shoes 3층 복수니까 were buy의 과거분사 bought, 뭐 think의 과거분사 thought, 뭐 teach의 과거분사 taught 이런 거 정말 이제 이런 걸 중3이나 고등학생이 돼도 buy의 과거분사가 BOEGT bought인지 모른다 그러면 진짜 앞으로 영어 공부할 때 정말 애로사항이 많을 거야. 남들보다 뭐 한 최소 막 10배 이상은 더 노력해야지. 겨우겨우 그것도 금방 따라잡을 일은 죽었다 깨도 없고 10배 이상은 노력한다는 마음으로 최소한 1년은 묵묵히 공부를 해야지 그나마 좀 그동안 못했던 걸 약간 만회를 할 수 있지. 뭐 어디 뭐 그동안 실컷 놀아놓고 한 달, 2달 바짝 해가지고 쫓아간다? 그런 생각을 한다는 자체가 공부를 안 해봤으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는 거고 또 그런 생각을 하는 부모님 자체도 공부를 안 해봤으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목표를 세워놓고 뭐 당연하다는 듯이 학원이나 이런 데 와가지고 우리 애만 한 2-5달 하면은 아니 이번 중간고사는 기말고사에는 뭐 100점 맞을 수 있겠죠. 그렇게 얘기하는구만. 어이가 없어. 그래서 저는 바로 직설적으로 엄마 아빠들한테 오면 얘기해. 공부 안 해보셨냐고. 그게 왜 가능하겠냐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은 애가 듣고 무슨 생각을 하겠냐고. 그렇게 얘기하면은, 물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지 않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제가 얘기하면은 저한테 오히려 뭐, 선생님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는 소리를 해요. 그래서, 선생이니까 이런 말 하는 거 아니냐고. 뭐 부모님은 나보다 부모님 더 연배도 더 적은 것 같은데 학교 다니면서 공부 안 해봤냐고. 그게 어떻게 공부 안 하다가 한두 달 한다고 100점을 맞냐고. 그럴 것 같으면 공부 다 안 하고 놀다가 시험 치기 전에 한두 달 공부하고 치우지.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서 또 그걸 지적질하면 화내. 요즘 보면 이렇게 상식적인 어떤 사고를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어쨌든, a pair of new shoes were bought 하고, buy는 for를 쓰는 수요동사는 거기 for 하고 나서 뭐, Julie를 위해서 Julie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래서 were bought for Julie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근데 이런 거 보면 보통 a pair of new shoes, 신발 한 켤레에서 a pair, 이 pair 이거를 보통 주어로 보게 되는 경우도 많으니까 여기서 이제 were가 아니고 was를 써서 a pair of new shoes was bought for Julie by Helen. 원래 뭐 이런 물질명사들, 수량 나타낼 때, 특히나 이렇게 짝을 이룰 때, 항상 짝을 이뤄야지 쓸 수 있는 말들, 뭐, 슈즈도 그렇고, 뭐, 시즈스, 가위도 그렇고, 뭐, 바지, 팬츠도 그렇고, 이런 단어들은 항상 복수형으로 쓰고, 그리고 이렇게 앞에 있는 a pair, two pair, 뭐, pair을 써서 뭐, a pair of new shoes, 아니면 two pairs of new shoes,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벌, 한 켤레, 뭐,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a pair, two pairs, pair를 주어로 해서 보통 만드니까 이 주어가 pair 단수니까 이거 was bought 쓰는 게 더 맞을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사형식을 하면 뭐,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목적어 두 개니까 형식상으로 이 두 가지 수동태가 나오고 특히 직접 목적어를 수동태로 만들면은 그 간접 목적 앞에다가 전사 to나 for를 쓴다는 거. 그리고 또 왜 꼭 사형식이 있다고 해서 꼭 두 가지 형식의 수동태를 다 쓰는 게 아니고 뭐 buy나 get나 hook이나 이런 단어들, 뭐 make 이런 단어들은 보면 이 간접 목적어에서 주어로 만들어서 수동태를 쓰면 내가 만들어졌다, 내가 사줬다, 뭐 내가 요리돼졌다, 뭐 이상한 소리가 돼버리니까 그때는 간접 목적어가 주어로 쓰이진 않고 직접 목적어만 써서 수동태를 만든다는 거. 비록 과목직무에서 목적어 두 개라서 형식사고는 두 가지 수동태가 나오는 게 맞지만 가끔은 동사들에 따라서 직접 목적어만 주어로 해서 수동태를 쓴다고. 그런 것도 위에서 얘기했죠. 이런 것들 다 처음 들어보는 거 아니라고. 기존에 다 들어봤던 말이고 뭐 이런 사행식 문장 수동태도 지금 이거 수업하면서 난 처음 들어온다. 그러는 뭐 3학년들은 이때까지 공부를 안 했다는 소리야. 뭐 1학년 같으면 이런 거 처음 들어봤다는 소리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보면 1학년들도 벌써 막 1학년 올라가기도 전에 중학교 과정을 한 번씩 쭉 다 훑어보는 그런 애들도 물론 훑어본다고 머릿속에 들어가는 거는 몇 개 되지 않겠지만 그런 애들도 많은 세상에 3학년이 돼서 난 이런 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반성해야 된다고 반성. 자, 한 페이지 더 보면 자, 이번에는 오형식 문장 수동태를 하는 건데 오형식이 어떻게 생겼는데 주어, 동사, 목적어, 뒤에 목적 보어는 형태가 오형식이에요. 그래서 이 목적 보어가 뭐냐 오느냐 그거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보면 수동태를 할 때 어떤 식으로 바꾸냐가 있죠. 여기 밑에 설명 보면 목적격 보어로 이렇게 보통 보어로 올 수 있는 게 이론상으로 형용사나 명사들이 보어로 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형용사, 명사 또는 뭐 투부정사 아니면은 뭐 분사 이런 것들이 목적 보어로 오는데 이런 것들 명사나 형용사나 아니면 투부정사나 뭐 분사 이런 것들은 수동태를 만들 때 그냥 그대로 뒤에 적어주면 돼. 이런 것처럼 They painted the wall blue. 그들이 벽을 파란색으로 칠했다. 주어동사, 목적어, 목적 보호에서 blue라는 게 이제 목적 보호로 쓴 거. 그들이 그 벽을 파란색으로 칠했다는 거. 그래서 이때도 지금 보면 이 목적어인 door를 주어로 해서 door, 쇠가 가니까 과거 수동태로 was painted 이렇게 수동태 쓰고 그 다음에 목적 보호로는 blue를 그냥 blue 그대로 써주면 돼요. blue가 왜 파란색 이런 명사도 쓰고 파란색으로 파란색이라는 형사로도 쓰죠. 여기 지금 보면 그 벽이 그들에서 파란색으로 칠했다 해서 they를 주어로 쓰느냐 아니면 여기는 목적어 door를 주어로 쓰느냐 이렇게 보통 일반 이 삼형식 문장 수동태를 만들 때하고 똑같이 하고 대신에 목적 보호로 이렇게 명사나 형사가 왔을 때는 그대로 써주는 거예요. 뭐 투부정사나 분사도 똑같이 그대로 써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 지금 하고는 이 페이지 말고 뒤에 보면 지각동사나 사역동사 있는 문장 수동태 그러니까 지각동사하고 목적어 목적 보호는 오형식 문장 그때 목적 보호로 보통 지각이나 사역동사 같으면 동사 원형이 목적 보호로 오잖아요. 근데 이제 지각동사나 사역동사 있는 문장을 수동태로 쓰면 그 동사 원형은 그대로 쓰는 게 아니고 뭐
투부정사로 투가 살아난다고, 즉 투부정사로 동사 원형을 투부정사로 바꿔준다는 거, 그게 이렇게 보면 응용식 문장 수동태에서 키포인트면 키포인트라고, 어려운 건 아니면 중요한 건 중요한 걸 할 수 있어. 그 외에 이렇게 목적 지각동사나 사역동사들하고 뒤에 목적보호로 이렇게 동사 원형이면 그런 문장이 아니면은 나머지 뒤에 목적보호로 뭐 용사고든 형사고든 투부정사고든 아니면 뭐 현재분사나 과거분사나 분사고든 수동태 만들 때는 그냥 그대로 써주면 돼요. 이것처럼 Mom told me, 엄마가 나한테 뭐라고 얘기했다고, 목적보호로 투부정사 써 to stay calm, 차분히 있으라고 얘기했다는 거, 침착하게 있으라고 얘기했다는 거. 이걸 수동태로 쓰면 이제 me 목적을 주어로 해서 I, 쟤가 과거니까 was told. 그리고 나서 이렇게 목적보호 투부정사를 그대로 뒤에 써주면 돼요. I was told to stay calm 하고 주어는 by 대 목적격 이렇게 해서 by my mom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그러니까 지각에는 사역동사가 쓰여있고 목적어 목적보호는 오형식 문장. 그때 목적보호로 오는 이 동사 원형이 수동태가 되면서 다시 투부정사로 바뀐다는 거. 그게 조금은 신경 써야 되고, 나머지 이런 형태, 그냥 일반적으로 주어 동사고 목적어 목적보호면서 목적보호 자리에 뭐 명사나 형사나 아니면 뭐 투부정사나 아니면 이렇게 분사들이 왔을 경우에는 수동태로 바꿔도 그냥 그 뒤에다가 그대로 뭐 형태 변화 없이 그대로 적어주면 된다는 거. 이런 걸 또 물론 얘기해주면 그게 금방 그래? 쉽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인지 한 개도 모르겠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많죠. 자, 그럼 문장 수동태를 한번 바꿔볼까요? 자, everyone considered the boy clever. 여기서 뭐 이거 아마 이런 문장 해석도 못하는 애들도 이런 문장 해석도 못하는 애들도 많이 있어. 주어 동사 목적어 the boy 목적 보호로 이렇게 형용사 clever 와서 쓰인 오형식 문장. 해석하면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consider가 여기다 간주하다 이런 소리죠. 여기다 간주하다. 모든 사람들이 그 소년을 어떻게 여긴다고? clever하다고, 똑똑하다고 여긴다는 거. 이렇게 해석도 제대로 돼야 되고, 그럼 이런 식으로 있는 문장 수동태를 쓰면 the boy 목적어를 주어로 해서 the boy 그 소년이 결국은 뭐 모든 사람들에서 똑똑하다고 여겨진다는 소리죠. 쟤도 현재고 하니까 the boy 3층 단수니까 수동태 하면 is considered. consider는 규칙 변화니까 뒤에 뭐 ed만 붙여주면 과거분사가 되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목적보인 clever를 그냥 그대로 써주면 돼요. clever. 그리고 by everyone 이렇게 써주면 되는데 뭐 by everyone 이런 것들은 뭐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그래서 the boy is considered clever에서 목적보인 clever를 그냥 그대로 써주면 돼요. 밑에도 똑같이 the zookeeper 그 사육사가 kept the baby tiger warm. keep 목적어 목적보호로 형용사 warm이 와서 그 사육사가 그 새끼 호랑이들을 따뜻하게 유지해줬다는 거. 뭐 따뜻하게 지낼 수 있게 온도 조절해줬다는 소리죠. 그럼 이거 수동태로 쓰면 the baby tigers 이게 주어라서 C가 kept 과거니까 과거 수동태로 kept keep의 과거형도 kept고 과거분사도 kept죠. 그 뒤에 목적보 warm 형용사를 그대로 써주면 돼요. warm 누구에서? by the zookeeper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그래서 the baby tigers were kept warm by the zookeeper 이렇게 써주면 되고, 그 밑에도 Serena found him to be satisfied. 세레나는 그가 어떤 걸 알아차렸다고? 그가 to be satisfied with the result. 그 결과에 to be satisfied. 만족하고 있는 것을 알아차렸다 이런 소리인데 결국 목적은 힘을 주어서 he, C가 과거니까 was found 하고 나서 목적 보호로는 투부정사를 그대로 써서 to be satisfied with the result. 그 결과에 만족하여지는 게 was found. 이렇게 밝혀졌다, 보여졌다는 거. 누구에서? by Serena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래서 he was found to be satisfied. 이렇게 목적 보호로 투부정사는 그대로 투부정사 그대로 붙여 써주면 돼요. 어떤 변화를 주지 않고. 똑같이 이것도 they asked the man. 그들이 그 남자에게 뭐 하라고? 투부정사 목적 보호라서 to empty the all boxes. empty가 동사로서 이제 비우다 이런 소리죠. 형사를 보통 empty 텅 비는 형사로도 많이 쓰지만 그들이 그 남자한테 모든 박스들을 비우라고 ask 요청했다. 그러면 여기 목적어인 the man을 주어서 그 남자가 결국 모든 박스를 비우도록 요청이 되어졌다는 소리죠. 지가 과거가 하니까 과거 수동태로 the man was asked. 그 남자가 요청되어졌다. 마도록 목적 보호 이렇게 투부정사는 그대로 투부정사 쓴다고 했죠. to empty
all the boxes. 누구 해서? by them.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똑같이 5번도 똑같아. The teacher told us. 그 선생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했다고. 뭐 투부정사 부정은 투부정사에 나왔으니까 not to make noise during the test. 시험 치는 동안 떠들지 말라고 얘기했던. 시험 치는 동안 떠들지 않는 게 너무나 당연하죠. 근데 시험 칠 때도 요즘은 자는 애는 뭐 자는 애지만 그것까지 그래 이해해 줄 수 있다고 쳐. 근데 떠드는 애도 있어요. 진짜 지 시험 다쳤다고. 지 시험 다쳤다고 이제 그 시험 치는 애한테 말 걸면서 야 아직도 못 치고 있냐고. 아니면 막 몇 번이냐고 물어보는 애들. 너무나 당연히 하면 안 되는 상식적인 행동인데도 그런 걸 하는 애들이 있어. 진짜 일반 고등학교에도 그런 애들이 있어. 당연히 선생님들이 못하게 하죠. 그러면 막 오히려 지가 화내. 아, 나 시험 보는데 선생님이 방해한다고. 그럼 방해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지가 룰을 어긴 건데 비상식적인 행동을 한 건데 그건 선생 탓해. 그리고 선생님이 끝까지 제재하면 당연히 제재를 해야 되겠지만 제재하면 그걸 집에 가서 엄마한테 얘기하고 그 엄마라는 인간이 학교에 와가지고 아 우리 시험 치는데 선생님이 시험을 못 보게 방해했다고. 정말이지 온 집안 식구가 제정신이 아닌 그런 인간들 비상식적인 인간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 그런 사람들은 제가 한 번씩 하죠. 학교 애들 보내지 말고 그냥 집에서 홈스쿨 해요. 홈스쿨.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대로 얼마든지 자기 자신을 가르치라고. 괜히 애 학교에 보내놓고 학교에다가 갑질하지 말고. 제가 있는 학원 같으면 솔직히 뭐 애가 상태가 안 좋고 하면 제가 뭐 부모님한테도 얘기하고 어쩌고 뭐 처음에 상담할 때도 얘기하겠지만 그렇게 해서 아예 그런 어떤 행동 자체를 뭐 방관하고 넘어가지 않고 뭐 못하게 하거나 아니면은 뭐 바꾸던가 둘 중에 하나를 하고 말지 그럼 말도 안 되는 그런 행동을 계속하게 내버려 둘 수는 없죠. 자 어쨌든 이렇게 보면 이것도 수동태 하나면 us의 목적을 주어로 써서 we 주어로 쓰라니까 또 us를 그대로 us 쓰면 안 되고 이거 목적 계획은 주격으로 바꿔서 그리고 C가 told 과거니까 we were told 그리고 뭐 투부정사는 그대로 투부정사 쓰면 되죠. not to make noise doing the test 즉 시험 치는 동안은 떠들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는 거 누구에서? by the teacher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래서 we were told not to make noise doing the test by the teacher 이렇게 쓰면 쉬워요. 그러니까 이 주어동사 목적어 목적보호는 이 오형식 문장에서 목적보호가 특히 이 동사가 이제 지각이나 사역동사가 아닐 때는 목적보호로 뭐 명사가 온 거, 형사 온 거, 아니면 투부정사 온 거, 아니면 분사들이 온 거 그냥 그대로 뭐 변화시킨 거 없이 그냥 그대로 적어주면 돼요. 문제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할 지각이나 사역동사 적혀있고 목적어 목적보호 오형식 그래서 지각이나 사역동사 같은 목적보호로 동사 원형이 오니까 그때 그 동사 원형이 수동태로 바뀌면서 다시 투부정사로 바뀐다는 거 그것만 조심하면 되지. 지각이나 사역동사 아닌 경우 여기 지금 동사들은 보면 전부 다 뭐 consider, kept, found, ask, told 이런 건 다 지각이나 사역동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뒤에 목적보호 오는 것들을 그대로 적어주면 된다고. 자, 그럼 B번도 보면 사람들은 그를 전문가로 여겼다. 자, 이걸 능동으로 하면 원래 어떻게 써요? 여기 지금 능동태 문장을 완성한 후 이를 다시 수동태로 고치라고 돼 있죠. 사람들은 그를 전문가로 여겼다. 과거니까 people considered 과거형 쓰고 그를 him 그를 뭐로? an expert 전문가로 여겼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적혀 있겠죠. people considered him an expert 이렇게 적혀 있는 오형식 문장을 수동태로 하면 him 목적을 주어로 와서 he 가 과거니까 was considered 하고 목적보호인 an expert 명사를 그대로 써서 an expert 누구에서? by people 뭐 by people은 써줘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생략해도 되고 그 다음 부모님은 내가 여행 가는 거 허락하셨다 과거니까 allowed 뭐가? 내가 뭐 하는 거 allow는 지각도 사역도 아니라서 목적보호로 투부정사 오잖아 to travel 그래서 원래 이렇게 my parents allowed me to travel 이렇게 적혀 있는 말이겠죠. 그러니까 수동태로 쓰면 allowed me인데 왜 my를 쓴가? allowed me to travel 이렇게 적혀 있겠죠. 그러면 이제 목적의 me를 주어로 써서 I 세다 과거니까 I was allowed 하고 목적보호로는 투부정사는 그대로 써서 to travel
누구에서? by my parents. 이렇게 쓰면 되겠죠. 3번도. 그녀는 내게 택시를 타라고 조언해줬다. 과거로 advised. 나한테 뭐 해달라고, 뭐 하라고. advised도 지각사역이 아닐까? 목적보호로 to 정사겠죠. to take a taxi. 이렇게 해서 그녀가 나한테 택시를 타라고 조언해줬다. 이런 걸 수동태로 쓰면 여기 있는 목적의 미를 주어로 해서 I, 쇠가 과거니까 I was asked 쓰고 목적보호로는 to 부정사는 그대로 써서 to take a taxi by her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마지막 5번도 똑같아. 5번도 그 아이들은 내게 무슨 이야기를 해달라고 부탁했다. ask 써서 asked 과거니까 부탁했다. 나에게 me 나한테 뭐 해달라고. ask는 지각사역도 아니까 목적보호로 to 정수 온다고 했죠. 그리고 이야기를 해달라고 to 뭐 이야기하니까 to tell 만하다 써서 to tell a scary story 이렇게 쓰면 the children asked me 주어동사 목적어 목적보호로 to 정사서 the children asked me to tell a scary movie 그 아이들이 나한테 a scary movie 무슨 이야기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해서 말이 된다고. 이걸 지금 오형식 문장 이걸 수동태로 쓰게 되면 미 간접 목적 미 이 목적 이거를 주어로 써서 I 시가 과거니까 was asked 과거 수동태를 쓰고 목적 보호로는 to 부정사는 그대로 뒤에 서서 to tell a scary story 누구에서? by the children 뒤에 생략하면 되겠죠. by the children 생략해도 되고 써도 되고 뭐 이건 써주는 게 낫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I was asked to tell a story, to tell a scary story by the children 이렇게 쓰면 이 능동태를 수동태로 바꾼 거야. 그러니까 주어동사 목적어 그리고 목적 보호어는 이런 오형식 문장 이런 오형식 문장을 수동태로 바꿀 때 목적어 하나밖에 없으니까 수동태도 이 목적어를 주어로 해서 수동태를 써주면 돼. 대신에 그때 이 목적 보호를 어떻게 바꾸냐 바꾸지 않느냐 대부분은 목적 보호로는 뭐 명사나 아니면은 뭐 형용사나 아니면은 뭐 to 부정사나 아니면 분사나 이런 것들 그대로 적어주면 돼요. 수동태로 써도. 그렇지만 다음 시간에 볼 때 여기 동사가 지각동사나 또는 사역동사건 보통 목적 보호로 동사 원형이 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 목적 보호로는 동사 원형이 수동태가 될 때 뭐 다시 to 부정사로 바뀐다는 거. 그것만 조심하면 돼. 그러니까 지각이나 동사가 오형식 문장의 동사가 지각동사나 사역동사일 때 목적 보호로는 동사 원형이 수동태가 되면서 to 부정사로 바뀌는 거고 그 외에 나머지 경우에는 그냥 목적 보호로는 뭐 이거 동사가 지각이나 사역동사가 아닐 경우에는 뭐 뒤에 목적 보호로 오는 걸 그대로 적어주면 돼요. 여기도 지금 B에 나오는 예문들만 봐도 동사들이 전부 다 보면 뭐겠어? B에 나오는 문장 예문들 봐도 동사가 consider, 뭐 allow, advise, ask 이런 건 다 지각동사도 사역동사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뒤에 목적 보호로 오는 것들을 그대로 바꾸지 않고 써주면 돼. 문제는 이제 지각동사, 사역동사 이런 것들이 적혀있고 이렇게 목적 보호는 오형식이 적혀있으면 그때 목적 보호로 동사 원형이 온 걸 수동태로 만들면서 다시 to 동사로 고쳐줘야 된다는 거. 그것만 조심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복잡한 게 아니라고. 근데 그 중간의 과정들, 뭐 수동태가 어떻고 지각동사가 사역동사가 어떤 것들이고 이런 것들을 그 전에 다 배워서 아는 애들 같으면 이런 거 설명하면 뭔 소린지 알죠. 근데 나는 지각동사란 말도 처음 들어보고 사역동사란 말도 처음 들어보고 뭐 수동태는 어떻게 적는지 자체도 나는 모르고 특히 뭐 이렇게 수동태 적으려고 하면 수동태가 비동사 뒤에 과거분사니까 이 동사 3단 변화로 과거분사를 알고 있어야 되는데 나는 뭐 불규칙 3단 변화 과거분사도 고사하고는 뭐 규칙으로 바뀐다는 것도 어떻게 바뀌는지도 모른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애들은 당연히 이런 설명하면 모르죠.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이렇게 3학년 설명을 들으면서 이해가 못하면은 그 앞에 거 2학년 거든 1학년 거든 그런 것 좀 들으면서 보라고. 그냥 막 잠깐 5분씩 10분씩 들어가지고 이해하고 막 공부하고 그따위로 생각하지 말고 5분씩 10분씩 들어서 알 수 있는 건 딱 그만큼. 진짜 수업을 한다 그러면 진짜 최소한 한 20-30분씩은 이렇게 강의를 들으면서 이해를 하고 문제풀이도 보고 해야지 뭐 5분씩 10분씩 짜먹짜먹한 뭐 쇼츠 보는 거 그런데 너무 스트레스 그런가 5분씩 10분씩 짜리의 영상만으로는 다 지가 뭐이든 공부를 해서 이해를 하고 싶어하는 바람이 있는 것 같은데
진짜 뭐 쉽게 말해서 공부는 투자한 시간만큼 자기가 알 수 있는 거요. 뭐 짧게 뭐 어디 무슨 웃고 넘어가거나 아니면 시간 때우기 하는 쇼츠 같으면 뭐 1분이든 5분이든 뭐 상관이 없는데 그게 아니고 진짜 공부해서 지 머릿속에 뭘 집어넣고 싶으면 그만큼 좀 시간을 투자해야지.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자, 일단 오늘은 뭐 수동태 4형식 문장 수동태랑 5형식 문장 수동태 일부를 했어요. 다음 시간에 이제 지각이나 사역동사 적혀있는 5형식 문장 수동태를 어떻게 바꾸는지 할 거예요. 이런 수동태 되게 중요하니까 꼼꼼히 잘 보고 이해하려고 본인이 많이 노력하고 진짜 왜 저래서 저렇게 문장 형태가 바뀌는지 think 생각해 보라고. 아무 생각 없이 멍하게 듣거나 멍하게 설명 이렇게 하는 거 보고 있으면서 지걸로 이해를 못 해가지고 뭐가 이해가 안 되니 뭐 어쩌고 저쩌고 그딴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보면 꼭 뭐 여자 강사 같으면 이쁜 여자 강사 아니면 남자 강사 같으면 되게 잘생긴 남자 그런 것만 따지는 애들은 대체 뭐 이왕이면 뭐 다움치 말하고 그런 말도 있잖아. 뭐 먹는 음식도 이왕이면 이쁘게 보이는 게 맛있다고. 근데 그거는 음식에 당당한 거고 공부하는 거는 그딴 식으로 골라가지고 뭐 잘생긴 쌤 아니면 뭐 이쁜 쌤 그게 골라가지고 공부할 것 같으면 공부하지 마. 물론 잘생기고 이쁜 사람들 중에서도 열심히 제대로 가르쳐주는 사람들도 있겠지.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게 살아보면 다 아는 거잖아. 근데 꼭 그런 거 따져. 우리 학교 여쌤이 뭐 영어쌤이 뭐 이쁜이 어쩌니. 근데 그러면 영어쌤이 이쁘면 공부라도 열심히 하던가. 영어쌤이 이쁘다는 거에서 그냥 끝나고 공부는 안 하잖아. 하여튼 지 공부는 지가 하는 거지 남이 대신해 주는 거 아니니까 열공하라고.